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몇 시쯤 잠이 드시나요? 또 중간에 몇 번 깨시나요?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전 이런 것들을 환자분께 다 물어봐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은근히 20대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특징, 공통점이 최소한 새벽 1시는 무조건 넘기고 새벽 2, 3시 이후에 잠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혹시 잠자기 전에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시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내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최대한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발전하고 내가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는 시간은 내 몸을 다시 재충전하고 내 세포들이 새 것으로 바뀌는 재생 시간이에요. 특히 이 멜라토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새벽 3시쯤에 가장 피크치를 치는데 이 멜라토닌이 나와줘야 내 몸에서 매일 생겨나고 있는 암세포들을 싹 정리해줘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이런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올 수도 되겠죠. 그만큼 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잠의 습관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알 수 없는 피부 질환들, 종기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수면 부족이 또 다른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우리 몸의 긴장도를 높여서 결국 부신 피로를 유발하고 만성 피로로 가기도 하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의 이슈들을 저희 기능의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들은 좀 간과하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루지 않으시지만 기능의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위산 과다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산이 역류돼서 그렇대. 이런 분들은 내가 위산 과다인가 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위산 과다도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위산 분비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위산의 기능은 첫 번째 단백질을 소화해요. 그리고 미네랄들이 흡수를 도와요. 또 들어온 음식물에 유해균, 바이러스들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이런 유해균들이 온갖 잡균들이 그냥 살아서 장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장내 미생물의 미생물 과다 증식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꽉 잠겨요. 그래서 위의 산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산이 저하가 되면 고기 종류나 단백질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돼요 라는 분들 계세요. 그게 위산 저하 환자들의 특징이고요. 또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한 이 단백질들이 그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장으로 내려가면 불필요한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로 먹은 영양분들이 잘 분해가 되지 않으면 흡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은 찌는데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필수 영양소 결핍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손톱이 갈라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위식도 역류가 안 되도록 하는 위식도 영역을 구분지어주는 관략근이 제대로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원인이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저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나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도 괜찮아 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 위장은 위에 소화 효소들이 잘 분비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위산 저하가 되죠. 위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내 미생물이 살아서 장까지 가서 과잉 증식이 돼요. 그러면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 중에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들을 얘네들이 만들어내요. 그럼 장이 손상돼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증 물질들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관절로 가면 관절염,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끝에 말초 신경염까지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그 통증과 가려움증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게 돼요. 수면의 질이 얕아지죠. 그러면 다시 또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물질이 그분의 15년간 브레인 MRI, CT를 다 찍어도 나오지 않았던 그 만성 두통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염증 물질이었다는 거죠.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10분 이내 식사 시간이 다 끝나나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내가 가장 빨리 먹는다라는 분들 계시죠. 잘 안 씻고 대충 몇 번 씻고 그냥 훌떡훌떡 넘겨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식사 시간조차도 일 생각하느라고 긴장 속에서 빨리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 계세요.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의 특징이 꼭꼭 씹어먹지 않아요. 이것이 젊었을 때는 잠깐 괜찮을 수 있고 처음부터 바로 몸에 이상을 바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각종 소화기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저희 병원에 어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던 선생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바로 얹혀요. 이게 내려가지를 않아요. 최소한 5시간은 서서 움직여야지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위무력증 이런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좀 마른 편이셨지만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병원을 거의 안 다니셨대요. 왜 그렇게 위가 나빠졌을까를 계속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보니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그냥 건너뛰신 거예요. 먹더라도 빨리 급하게 조금 먹고 그렇게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도 굉장히 긴장도가 올라가 있었고 제대로 소화액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충대충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을 넘기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중증의 환자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 잘 모르시잖아요. 내 생활 습관 하나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스펙트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건강의 단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었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내 20대 때는, 내가 고등학생 때는 뭐 쇠를 씹어 먹어도 다 소화를 시켰어라는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너무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최적의 완벽한 건강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최악의 건강 상태는 거의 사망하시기 하루 이틀 전 정말 뭐 물도 못 넘기고 정말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도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중대한 질병으로 가기 전에 그분은 분명히 경미한 어떤 건강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생명에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병을 가지고 계시고 약을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신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몸에서 아직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있어요.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이 모두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런 건강에 도달하려면 의사만 가지고는 의사의 도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기능의학은 미국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의학 학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강의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기능의학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펑셔널 메디슨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환자를 파악하는 차트예요. 라이프스타일 팩터라고 해서 5가지 영역을 이 환자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수면, 이완, 2번째 운동 활동량, 3번째 영양 상태, 4번째는 스트레스, 5번째가 인간관계예요.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내 생활 습관이 어때서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바쁘면 외식도 하고 음식도 배달시켜 먹고 그리고 직장인들 다 커피 달고 살고 담배 피우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더 유별을 떨어야 건강해지는 겁니까? 현재의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가 그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큰 차이로 건강 상태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7, 8시간 숙면하시는 분과 자다가 자꾸 깨고 늦게 주무시고 술, 담배 이런 것들도 개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어요.